네, 수요일에 극한 수업 시작할게요. 여기 수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선택 미적분에서 맨 첫 단원부터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근데 단원을 보면은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두 단어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요 두 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 첫 번째 수열은 어디서 배웠냐면은 수학 1, 3단원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극한은 수학 2, 2단원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수학 2에 있는 함수의 극한보다 더 쉬운 부분이야.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원래는 수학 1에서 수열을 배울 때 수열의 극한도 같이 배웠어야 되는데 이 수열의 극한 부분이 내용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수학 2에 있는 함수의 극한하고 내용이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함수의 극한이 더 중요해서 그거를 남기고 수열의 극한의 선택미적 부분을 옮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맨 처음에 선택 미적분을 시작하는 과목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 배울 때 여러분들이 뭐부터 배웠냐면은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겠습니까? 발산하겠습니까? 라는 거 배웠죠. 그럼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 배우는 거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요렇게 배우는 거야. 자, 요거 두 개를 판단할 건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수렴이라고 하면은,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이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x가 a일 때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그 도착하는 곳이 같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데 수열은 그런 게 없지. 왜냐하면은 함수의 극한은 여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첫 번째로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텐데 이거 두 개가 같을 때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렇지 않아. 수열의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극한이라는 리미트의 표현은 똑같은데 리미트 어떻게 쓰냐면은 어떠한 문자가 무한대로 커질 때 또는 리미트 어떠한 문자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작아질 때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값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오는 방향하고 왼쪽에서 오는 방향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수열의 극한은 그런 게 없어. 그냥 한 방향이야. 그냥 이거는 원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지던가 작아지던가 둘 중 하나인데 얘가 값이 계속 커질 때 요 뒤에 오는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겠습니까? 또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겠습니까? 요것만 판단할 줄 알면은 수렴입니다, 발성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관점에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an이라는 수열이 1 더하기 n분의 1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요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여기에 n의 숫자가 바뀔 건데, 이 숫자가 계속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숫자 자체가 계속 커질 때, 이 전체 1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모양이 특정한 값으로 모이겠습니까? 나중 가면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거하고 1 더하기 3분의 1하고는 명백히 다르잖아? 근데 계속 숫자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1 더하기 n분의 1하고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하고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요거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수열의 극한의 수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 남아있는 세 개의 수열, 요거를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만 한 번씩 값을 써보면서 언젠가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로 AN이라는 게 1 더하기 N분의 1일 때. 자,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 원을 배운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은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규칙이었어요. 뭐가? 규칙이 제일 중요했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숫자가 나열이 되는가, 요걸 알아보는 게 수열의 본질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을 계산하기 전에 요 1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차근차근 적어볼게.
자, 맨 처음에 n이 1일 때부터 수열은 특정한 조건이 없으면 항상 넣는 숫자가 1부터 시작이야. n이 1일 때부터 차근차근 숫자를 써가면은 첫 번째는 1 더하기 n분의 1이고 1 더하기 1분의 1이고 두 번째는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세 번째는 1 더하기 3분의 1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쭉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1 더하기 100만 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1 더하기 1억 분의 1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 커지는 숫자가 더해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1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더할 건데 이 숫자가 분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분자는 1로 고정이 돼 있고 이건 변하지 않죠. 상수지.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숫자가 변하는데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수만 써보면 되겠어.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쭉 가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써보면은 이 숫자들은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점점 작아지는 얘네가 어디로 작아지느냐? 이거를 그냥 10의 거듭제곱으로만 써볼게. 네, 첫 번째는 0.1이 될 거고 소수로 쓰면 그 다음에 0.01이고 그 다음에 0.001이고 그 다음에 0.0001 그 다음에 0.00001 나중 가면은 0.0이 계속 나오다가 언젠가 1이 나오는 엄청나게 작아지는 숫자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숫자가 계속 n이라는 게 계속 커질 때마다 얘네가 마치 어디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되냐면은 마치 0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 자체가 0으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n 더하기 1이라는 걸 더하고 있지만은 이 분모가 계속 커질수록 그래서 그 의미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분모가 n이라는 게 계속 커질 때 요 n분의 1이라는 거는 점점 0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어요. 요게 수렴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의 극한에서 말하는 수렴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주 기본적인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한 방향으로 숫자가 계속 커지거나 작아질 때 특정한 그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들이 어디로 값이 수렴을 하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AN이라는 건 1 더하기 n분의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n분의 1 중에서 1은 상수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숫자고 그 다음에 분수 n분의 1이라는 게 분모 n이 커질수록 이 전체는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에는 나중 가면은 이거는 1 더하기 0이라는 모양하고 똑같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1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요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해볼게. 두 번째, an이라는 거는 1 더하기 1 실수. 자, an이라는 거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모양을 가질 때, 자, 이런 모양을 가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아까 우리는 n이라는 게 계속 숫자가 커질 때, n분의 1이라는 거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쉽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오히려 더 쉽지. n이라는 거는 1에서부터 n-1을 뺄 건데, n-1이라는 게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이 전체도 1 빼기 0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겠어. 그래서 어디로 수렴할 거다? 1이라는 걸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렴이라는 거지 그 값이 절대로 1이 된다는 뜻은 아니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값이 절대로 1은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대학교 가면 내용은 또 바뀌겠지만은 대학교 가면은 얘는 그냥 1이야 라고 배우겠지만은 대학교에서 뭐 어려운 대학 수학을 배울 거거나 그럴 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1로 수렴하는 거지 1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an이라는 거는 1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요것도 모양은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1의 n제곱이라는 1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것도 한번 요거는 모양이 좀 다르니까 n이 1일 때부터 하나하나 써볼게. 그럼 요거를 1일 때부터 하나하나 쓰면은 첫 번째는 1분의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는 2분의 1이고 세 번째는 3분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4분의 1이고, 다섯 번째는 5분의 마이너스 1, 여섯 번째는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쭉 가다 보면은 얘도 언젠가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분모라는 n은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면서 커지고 있지만은 분자는 1이던가 마이너스 1 일정한 상수로 고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이 그래프의 모양처럼 양수, 음수 기준으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지금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전체도 언젠가는 어디로 수렴할 거다? 이게 0으로 수렴할 거여서 이 전체도 언젠가는 1로 수렴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유형 1번 한번 풀어볼게. 자, 유형 1번은 아까 내가 이전 페이지에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전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자, 분수 모양일 때 지금 바뀌는 숫자가 분모에 있고 안 바뀌는 상수가 분자에 있을 때, 즉 얘는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변수라는 게 분모에 있고 바뀌지 않는 상수가 분자에 있을 때 지금 n이라는 게 계속 숫자가 커지면은, 즉 이 변수 분모가 계속 커지면은 이 상수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 분수 전체는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요거를 아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다음과 같이 변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계속 커질 때 그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 요 수열은 잘 따져보면은 일단은 분모는 n 더하기 1이라는 일반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2부터 시작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는 1이라는 상수로 고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10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써보세요. 언젠간 얘가 10이 될 때가 있을 거고 100이 될 때가 있을 거고 1000이 될 때가 있을 거고 만이 될 때가 있을 거고 10만도 있을 거고 100만도 있을 거고 계속 숫자가 10의 거듭제곱으로 커질 수가 있어. 그럼 그런 거를 전부 다 분수를 소수로 써보면은 0.1이고 0.001이고 0.01이고 0.001이고 0.0001이고 계속 작아지면서 언젠가는 아까 설명과하고 똑같이 0.0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언젠간 마지막에 1이 나오는 아주 0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지.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니까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마치 뭘로 봐도 상관이 없겠다. 네, 0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다. 네, 우리는 그거를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네, 수열이 극한값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할 거다?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고 치더라도, 음수부호로 바뀐다고 치더라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첫 번째 거를 소수로 쓰면은 마이너스 0.5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0.25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0.125 이렇게 적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숫자를 적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은 음수가 점점 커지고 있어. 숫자의 크기로만 보세요. 음수라는 게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익선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125로 계속 숫자가 커지고 있지. 근데 이 숫자들의 일반항을 잘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음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오른쪽에 있는 0보다는 이 0보다는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값은 어디겠다? 네, 0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가 수렴하는 값도 얼마? 0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항들을 보면은 위에가 분자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오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 나오겠지.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 한번 점으로 찍어보면은, 자, 이렇게 있고, 시작은 n이 1일 때, 여기는 가로축은 n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3의 n-1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고 점을 찍어볼게. 그럼 가로축은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찍히고, 그
그 다음 n이 2일 때 3분의 1이요. 조금 더 낮게, 얘보다는 낮게 지킬 거고, 그 다음에 3일 때 마이너스 9분의 1이요. 이거보다 낮아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4일 때 27분의 1이요. 요거보다 낮아야 돼. 거의 축에 비슷해지면서 찍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 점들을 빨간색 다시 찍어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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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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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에 가까워지도록 점이 찍힐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값은 오른쪽으로 진행하지만 그리고 음수 양수로 번갈아 가며 나오겠지만은 요 값들이 언젠가는 점점 이 변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축에 가까워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y축이 요 값이니까 요 값이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다?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 네, 그 다음 유형 2번. 자, 여기 있는 수열들의 기본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수열들은 지금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요거를 an이라고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을 이게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요것도 잘 살펴보면은, 주인공은, 요 극한에 대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n이에요. 얘가 바뀌는 거지, 여기 있는 상수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나중에 더해주고 먼저 변하는 게 들어가 있는 2분의 1의 n제곱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럼 얘도 지금부터 한 번씩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나열해보면은 처음에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4분의 1이고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고 언젠가는 엄청나게 큰 숫자 분의 1이라는 상수니까 이 값도 언젠가는 0으로 수렴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는 1이라는 걸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상수가 더해지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변하는 n이라는 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우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것도 보면은 1이고 2분의 3이고 3분의 5고 4분의 7이요.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얘가 어디로 수렴할까가 문제인 거잖아. 그리고 일반항이라는 게 n분의 2n-1이다.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 그럼 요 모양을 잘 보면은 요 모양은 위에 거하고 똑같이 모양 바꿔주고 싶으면 서로 뭐 하면 되겠냐면은 나누기 하면 되겠죠. 나누기 할 거니까 n분의 2n-n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다시 쓰면은 2 빼기 n분의 1 이런 모양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 빼기 n분의 1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n이 계속 커질 때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n분의 1이라는 요 모양이겠지. 그럼 n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많이 했어요. 분모가 무한대로 커질 거니까 그리고 분자는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언젠가는 나눠보면은 0으로 수렴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도 2 빼기 티도 안 나는 아주 자그마한 숫자가 빼질 거여서 그냥 얘는 2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한다가 답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일반항이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일종의 등비수열 모양이 나왔어요. 등비수열 모양이 나왔는데 아까는 우리 세 번째 문제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모양이었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모양이었으니까 요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부호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 부호는 크게 상관이 없고 분자는 어쨌든 1 또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 또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분모라는 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럼 나눌 때도 그 값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는데 점점 축이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가까워졌으니까 이 전체도 언젠간 어디로 수렴할 거다?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답은 0으로 수렴한다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한테 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두 번째 유형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이 그냥 수열의 일반항만 적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봐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유형에 했던 것처럼 숫자를 하나하나 써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열을 내가 하나하나 써볼게. 일단은 n이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n이 1이면은 얘는 3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얘가 2n 더하기 1이라는 홀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5가 될 거고 7이 될 거고 9, 11, 13, 15 요렇게 숫자가 계속 어떻게 될 거야? 전체적으로 커지겠지.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은 이 변하는 추세가 어느 하나의 값으로 네모이던가 알파이던가 어딘가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얘는 계속 숫자가 2씩 증가하면서 변하니까 가까워지는 값이 있지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값이 있지 않다는 거는 수열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발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발산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어.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요. 일단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인 1차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2씩 작아지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이렇게 작아질 거니까 얘는 값이 계속 작아질 건데 어디까지만 작아지겠습니까? 라는 특정한 값이 수열한다는 어떠한 값이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수열하는 값이 있지 않으니까 자, 요 값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발산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것도 n이 1 때부터 차근차근 쓰면은 일단은 1이라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요것만 생각을 해볼게.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그 다음 16분의 1이고 마이너스 32분의 1이고 64분의 1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바뀔 때 잘 보면은 분자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왜 음수를 거듭제곱하고 있으니까 부호가 번갈아 나올 건데 분모라는 게 2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의 거듭 제곱으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 값은 언젠가는 0으로 수렴을 하겠어.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0으로 수렴을 할 거니까 결과는 1이다. 이렇게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3번하고 모양이 좀 비슷해요. 2라는 특정한 상수에서 이러한 모양이 계속 더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거 한번 적어볼게. 자, 이거 한번 적어보면은 n이 1일 적어보면은 2 빼기 1이니까 1로 수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이고 3이고 1이고 3이고 1이고 3이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를 차이를 잘 구분하세요. 요것도 늘렸으면은 2 빼기 1, 2 더하기 1, 2 빼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위에 거는 숫자가 바뀌는 게 분모가 커지면서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호가 번갈아서 음수 플러스 번갈아 나오고 여기도 내가 바뀌는 게 음수 플러스 여기 뒤에 있는 1의 거듭 마이너스 1의 거듭이 바뀌면서 나오겠지만은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모양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숫자가 0으로 수렴한다를 알 수 있지만은 얘는 지금 13, 13, 13 항을 계속 쓰면은 1, 3, 그 다음에 1, 3, 1, 3 계속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특정한 값으로 어디로 갈지 그게 1이 될지 3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 값이 딱 어딘가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정해진다가 아니야. 그냥 얘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홀수가 될지 짝수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수렴하는 게 1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얘는 발산이에요. 요거 구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그냥 발산이 아니라 진동하는 거. 이렇게 똑같은 값들이 번갈아 나오는 거.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는 발산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동이 모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 뒤에 문제가 있는데 이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제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랄게요. 이 정도 들었으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 다음 여기 네 가지 성질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뜨냐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열이 극한값이 반드시 있을 때,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도 베타로 둘 다 수렴한다고 알고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기억리을 디귿 문제에서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기억리을 디귿 문제에서 아무런 말 없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곱하는 게 C로 수렴하면은 얘도 수렴이고 요것도 따로따로 수렴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말 자체가 맞는 말인 거는 각각이 수렴했을 때 아래에 있는 네 가지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곱한 게 각각이 수렴한 값을 곱셈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네,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어떤 수열의 상수를 곱한 값은 그 수열의 수렴한 값에다가 그 수열의 극한값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 그냥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두 수열의 더하기의 극한값은 그냥 극한값의 합하고 똑같고, 두 수열의 차이의 극한값은 극한값의 차이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나눗셈일 때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요것만 지키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없는 거야. 함수역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별거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두 개의 수열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극한값을 알고 있을 때, 네, 그럴 때만 적용되는 성질이다 라는 거를 중요하게 알고 있으세요. 그럼 뒤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예제, 여기서 다 풀진 않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골라서 풀어볼게. 자, 두 번째 거 풀어볼게. 두 번째는 보면은 여기 보이는 수열이 3 빼기 n-3분의 1일 때 그거의 극한값을 얼마로 수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것들은 앞에서 수열의 극한 맨 처음 설명할 때 어떤 문제들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지. 어떤 거냐면은 1 빼기 뭐 n분의 1 요런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때가 아마 그때 1이라고 수렴했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은 얘는 그냥 3이 답입니다 라고 계산이 될 거야. 근데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을 해서 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럼 요것도 지금 두 개를 빼는 거기 때문에 각각이 수렴한 걸 알고 있다면은 내가 요 두 개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수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분의 1이라는 수열 두 개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각각이 수렴한 걸 알고 있을 때, 수렴할 때를 말하는 거니까 각각이 수렴한지를 한번 구해볼게. 첫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수열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상수 나오면 가끔 헷갈리는 게 있는데 시그마별도 그렇겠지만은 자, an이 그냥 3이요라고 쓰여있는 거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차근차근 적어봤을 때 그냥 3, 3, 3, 3 계속 이렇게 3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 뒤로 내가 아무리 항을 쓰더라도 3이랑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특정한 상수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건데, 자, n-3분의 1이라고 쓰는 거나 솔직히 말해서 n분의 1이라고 쓰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n에다가 3을 뺀다고 하더라도 n이라는 숫자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n이라는 게 10의 6제곱이면 100만만 되더라도 이거는 999만 9,997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100만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나중 가면 요거는 큰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야. 고작 3이 빼지는 거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작 n이 무한대로 커질 거기 때문에 100만쯤, 1000만쯤, 1억, 10억, 100억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작 3을 빼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숫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하고 결과하고 똑같겠지.
분모가 계속 커지면은, 그리고 분자가 상수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항상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거기에서 분모의 고작 3 뺀 거 정도는 티가 안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모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분자가 1이라는 상수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도 언젠간 0으로 수렴을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의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 걸 알았기 때문에 방금 구했어. 3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이 극한의 계산식은 각각의 수렴한 값을 뺀 거하고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3으로 수렴할 거고 뒤에 거는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두 개를 빼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수열을 3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 3번에 6번에 2번의 답은 3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해볼 거는 6번 해볼게. 6번 잘 보세요. 자, 6번이란 것도 지금 잘 보면은 큰 모양의 입장에서는 괄호 곱하기 괄호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의 수열 AN, 요것도 하나의 수열 BN 이렇게 쓸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는 게 과연 각각의 수렴하는 극한값을 곱셈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했던 거하고 똑같이 3-n분의 1이라는 수열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n분의 5라는 수열하고 각각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얘도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과연 수렴을 할지 안 할지를 알아보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각각이 수렴할지 안 할지를 확인해 볼 거니까 요것만의 극한값을 구해 볼 거고 요것만의 극한값을 구해 볼까? 첫 번째 거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앞에 설명했던 1-n분의 1하고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야. 대신에 앞에가 3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길게 설명 안 할게. 3 빼기 0이어서 이제 3으로 수렴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빼기든 더하기든 어쨌든 2라는 상수는 고정이 돼 있고 더하기 자, n분의 5라는 건데 n분의 5라는 것도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면은 분모가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분모가 커지고 상수는 5로 고정이니까 언젠가 0으로 수렴하겠어요. 그래서 2 더하기 0이어가지고 요거는 2로 수렴하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수열의 곱셈의 극한값도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냥 각각의 극한값의 곱셈인 3 곱하기 2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6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어. 자,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8번 해볼게. 자, 그 다음 8번을 보면은 이번에는 전체적인 모양이 AN분의 BN이라는 분수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과연 각각의 극값에 나눗셈으로 수렴을 하겠냐? 요거 물어볼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볼 거, 각각의 수열, 2 더하기 n 제곱분의 5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1-n분의 3이라는 거하고, 자, 요것들이 각각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수렴할 거고, 얘도 수렴하겠습니까? 이것만 구해보면은, 우리는 나누기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거를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은, 자, 2에다가 n 제곱분의 5를 더하래. 지금 여태껏 우리가 본 n에 대한 값은 전부 다 1차시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2차가 나왔어요. 나중에 가면 3차로 나올 거고 4차도 나올 건데, 네, 그렇다고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 게, 커지는 숫자를 두 번 곱하면은 n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커지겠지, n제곱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100만 집어넣어도 얘는 100 넣었을 때 많이 될 거고 얘는 그대로 100이니까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n제곱분의 5라는 것도 n이 무한대로 커지면 0으로 수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2 더하기 0이어서 2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로 수렴하겠지. 그러면은 각각의 수열의 분자 분모가 1과 2로 수렴한다고 알았으니까 이 나눗셈의 극한값도 1분의 2라고 수렴해서 답이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할 줄 알면은 이제 나머지 복잡한 식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거 풀어볼게요. 자, 다음 유형. 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은 수렴하는데 2로 수렴하고, BN은 수렴하는데 1로 수렴했을 때, 아까 문제 유형 6번하고 다른 거는, 아까 문제들은 내가 극한값을 구할 것들에 뒤에 식이 적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식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N, BN 떨렁 이렇게 던져주고, 너희들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볼게. 일단은 가장 쉬운 1번부터 해봅시다. 1번부터 해보면은, 자, 요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 1번하고 덧셈 이렇게 적는 거지. 어떤 수열에 마이너스 2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고, 그럼 얘도 하나의 수열이 되겠죠. 네, 그거하고 bn이라는 서로 다른 수열 두 개를 더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요렇게 an 더하기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요렇게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얘가 수렴을 합니까 안 합니까를 이제 궁금을 하겠지. 그래서 먼저 해볼 거는 위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 수렴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의 맨 처음에 상수에다가 수열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의 극한값은 그냥 그거의 극한값에다가 그냥 상수를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있어. 자, 요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어요. 근데 어디로 수렴할 거냐? 이거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다 이렇게 수렴할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4로 수렴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가 수렴이니까 그리고 bn이 이미 우리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의 괄호에 합쳐져 있던 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서도 돼. 나눠 쓰면은 첫 번째 거는 아까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고 배웠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문제에서 1로 수렴한다고 알려줬으니까 이 더한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한 거하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는 안 하고 네 번째 거 해볼게. 자, 네 번째 거 보면은 요렇게 있는 거를 지금 제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요렇게 쓰면 되겠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 곱하기 bn 그 다음에 an 더하기 2 곱하기 bn 요렇게 두 개의 수열의 곱셈을 하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이라는 게 원래 이런 뜻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두 개의 수열 an과 bn의 곱셈이 수렴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서 요거 하나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 곱하기 bn 요게 수렴을 하냐 안 하냐 똑같은 모양 두 개니까 요거 하나만 확인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요거는 1번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an은 우리가 이미 수렴한다고 알고 있고 그럼 2 곱하기 bn이 수렴을 하냐고 문제인데 bn이라는 게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상수를 곱해도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수렴이어서 자, 요거 두 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다. 이렇게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2로 수렴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bn이 1로 수렴하니까 앞에 이거 곱해져서 똑같이 2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얼마? 네, 4로 수렴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4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수렴을 할 거고 곱하는 두 개의 수열이 수렴이니까 이 결과는 애초에 수렴하는 값들의 곱셈으로 쓸 수가 있겠어.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나머지 2번, 3번, 5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유형 8번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3으로 수렴할 때 자, 아까 문제하고 또 다른 게 아까는 AN이 얼마로 수렴했는지 BN이 얼마로 수렴했는지 그 값을 알려줬지. 근데 이번에는 하나만 알려줬어. 하나만 얘가 3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얘는 지금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만족하는 BN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 풀어볼 거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내가 다른 것도 물어볼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문제 8번 보면은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은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양 맞춰가지고 이거를 베타라고 써볼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2 곱하기 an, 3 곱하기 bn이 마이너스 12로 수렴하게 하는 베타의 값을 구해보라 라는 게 문제였어. 그럼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쓸 수 있겠죠. 자,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3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수렴한다고 알고 있을 거고 알고 있는 숫자와 문자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6 더하기 3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18이고 나눠주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다. 즉, 여기에서는 b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6으로 수렴을 해야 2 곱하기 an 더하기 3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의 값이 마이너스 12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n 곱하기 bn 빼기 2가 1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극한의 기본 성질 위에서 일단은 요거부터 따로따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그 다음에 i의 마이너스 2 나중에 괄호를 이렇게 빼내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 상수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나눠 쓰면은 각각이 수렴한다고 이미 문제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 써도 계산할 때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될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문자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라는 게 10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해주면 베타가 4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3번을 보면은 이제 분수가 나와 있고 이렇게 분모는 an의 제곱, 분자는 2 곱하기 bn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이미 극한의 기본 형식을 알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분모가 an이 아니라 an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an의 제곱이 따로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고작 해야 제곱이라는 거는 an을 두 번 곱했을 뿐이니까 얘가 수렴하는 거고 얘가 수렴하는 거니까 3이라는 숫자를 각각 곱하는 거고 똑같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이어서 9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분모가 9라는 걸 수렴한다고 알고 있고 분자라는 것도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1로 수렴할 거니까 애초에 이 극한값 자체는 9분의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게 7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나머지 계산 더하기 빼기 해주면은 자,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은 63이고 1을 빼면은 62가 되고 거기서 나누기 2를 할 거니까 베타라는 거는 31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반대로 두 개 다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알려주고 요거 하나 구해봐라. 이렇게도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개의 수열 AN, BN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그 값이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첫 번째로 어떤 하나의 수열의 상수배를 한 거는 그 극한의 수렴값에다가 똑같은 상수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극한값을 더해주고 빼준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곱하기 한 것도 이 각각의 값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 나누기 한 것도 서로를 나눈 거하고 똑같다. 단 중요한 거는 분모랑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자, 나누기에서는 0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수열의 극한 성질 9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다? 이 말 자체. 수열이 수렴하고 그 극한값을 알고 있을 때, 네, 요럴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세요.